야, 너만 부자 되냐? 나도 좀 알려줘. 그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좀 잘 좀 따라와봐. 그러면서 너에 대한 기록을 좀 해봐. 너 얘기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와이스픽 같은 데 출연해서 이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 물론 이제 투자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조금 조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야 좀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한때 영끌족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3년, 14년 요 정도. 혹시나 그런 사이클이 오면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네. 좀 더 많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네네. 혹시? 거기 보시면은 사이클. 금리가 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이게 계속 금리가 계란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금리가 지금 상승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본격 상승기에.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기가 맞아요. 코스톨라니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면 저는 몰라요, 솔직히. 제가 뭐. 근데 어쨌든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10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보면 하우스 프로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했었죠. 맨날 뉴스에 네, 그죠. 그건 뭐예요? 지분이 있는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삶이 어려운 사람을 하우스, 집 있는 거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재작년에는 그 사람들이 더 무리해서 샀어요. 더 영끌해서 샀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우스 푸어 아니에요? 푸어죠, 똑같이. 근데 집이 오르니까 행복한 푸어인 거예요. 그렇죠. 하우스 해피 푸어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집값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또 만약에 집값이 좀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을 또 하우스 푸어라고 놀릴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집값이 오르잖아요? 하우스 해피 푸어고요, 또. 그러니까 그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하우스 푸어예요. 집을 사고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다면 하우스 푸어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오르면 왜 하우스 푸어가 아니야, 그 사람. 집값이 올랐다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자는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든 이자는 똑같이 내는 거였단 말이야. 네. 똑같이 푸어였는데. 그러면 근데 거꾸로 수익형 자산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야. 이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 사람도 고통스럽고 금리가 오르면 다 고통스럽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받는 돈이 줄어서 고통스러운 거고요. 이분은 나가는 돈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고요. 계속 지출만 지속되는 거예요. 금리가 더 이자가 늘어났잖아요.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이 사람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럼 괴로움의 정도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쪽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쪽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거죠. 투자했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한 달에 80만 원을 지출했었는데 금리가 올라서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더 힘들어진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금리가 똑같이 올랐어. 이 사람도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금리가 올라서 2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건 덜 버는 거고, 이 사람은 잃은 거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당연히 다르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저축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축하는 양이 좀 줄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는 방식이 다르고 버텨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재산이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워게임을 해봐요. 워게임. 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렇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팀 스프리트, 뭐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갔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참 부끄럽네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팀 스프리트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어만 알면 되죠. 미리 게임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의 전력하고 시뮬레이션. 나의 전력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다행이네. 졌다 그러면 군비를 더 확충하거나 훈련을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도 1년에 한 번씩 워게임을 해요. 와.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워게임 어떻게 하냐면, 야, IMF 때 금리가 어때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세입자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세입자가 반이 줄어. 반밖에 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금리는 따블이 오르거나 따따블이 올라. 그랬을 때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거의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네요. 아, 은행들이 그런 거 하나요? 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걸 제가 알아서 하는 금융용어로는. 건가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부족하다면 예. 부채 비율을 낮춰야죠. 아, 대출을 갚아야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10년 주기에 한 번씩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상돼 있던 위기들을 미리 연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어땠나? 요거랑 한번 내가 워게임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네. 요건 괜찮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내가 점차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이상 투자를 멈추고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젠 저는 부를 늘리는 데 목표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데에 더 목표하는 거예요. 제가 목표가 7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요. 나는 5천만 원만 달성을 하면 예.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왜냐면 다 못 쓰잖아. 근데 또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끝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5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이 달성하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계산을 했잖아요. 도달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해야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7천만 원까지 밟은 거예요. 5천만 원이 달성되는 순간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스톱했어요. 근데 간 거예요. 네, 수익이 네, 높아지는. 네.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네. 첫째는 월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월세 값이 많이 올라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전세를 없애버렸어요. 다. 제가 갖고 있는 128호에 있는 모든 전세를 다 월세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뭐, 의도적인 것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를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갖고 전세를 바꿔나가다 보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좀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어차피 네. 저희는 이게 불편하게 듣는다라는 게 어떤 뭐 이제 사회 해악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나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고 작은 원룸들 그들이 필요한 거 이제 공급해 주신 역할을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우리는 거기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와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좀 배워야죠. 이런 와이스테이크 같은 데 출연해서 이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요. 네. 그리고 저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 사람들은 제 손가락만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7천 알겠는데 빚은 얼마냐고. 그리고 세금 얼마 내냐고. 그거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얽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좀 살짝 말씀드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원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자기 돈 내 돈이 줄은 거니까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부채가 줄은 거니까 내 돈 저축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자도 있고 엘리베이터비, 뭐 청소비, 기타 비용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 이거 뭐 다 내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걸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기 용주주님이 이른바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거를 엄청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자산평가서라고도 쓰기도 하고 네. 가계부라고도 하고 대차대조표라고도 굉장히 그렇죠. 꼼꼼하게 하시던데요. 이걸 매월 하신다면서요. 해야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예.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기술. 네. 저한테, 만약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저한테, 부자가 되길 원해서, 네. 그럼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특히 친구들. 네. 이제 그런 거죠. 야, 너만 부자 되냐? 나도 좀 알려줘. 그러면 진짜냐? 그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좀 잘 좀 따라와봐. 그러면서, 야, 일단은 너를 알아야 되니까 너에 대한 기록을 좀 해봐. 가계부를 써보고 자산평가서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네가 얼마큼 자산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야, 그런 거 말고 본질적인 걸 뭐 사면 좋냐고 그걸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100에 99는 그러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좋은 물건은 세고 셌어. 얼마든지 많아. 근데 네가 이걸 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네가 스스로 알아야 돼. 네 현금 상태를 알고 네게 가는 방향이 어떤지 알아야 뭐 어떤 상품이 너한테 맞는지가 좋은 거야. 네 체질상 넌 홍삼이 안 맞을 수가 있어. 근데 홍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건 네 체질이 중요한 거지. 이 약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너 얘기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렇게 거절하면 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쟤는 저런 식으로 거절하는 애야. 막 이렇게 그렇죠. 소문나고 막. 아, 거만하다 너. 뭐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자주 먹잖아요. 예, 결혼하고도 먹고, 제가 한참 이 재테크를 공부하고 자산평가서 쓰고 가계부 쓸 때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네. 한 3-4명 친한 친구들하고 네. 먹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 왜냐면 저는 같이 함께 할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10년을 기획한 건데, 10년을 했더니 안 되면 10년 인생 날아간 거거든요. 같이 한다라는 네. 건 지분 투자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니면 공부를 같이 해 나가서 서로 네네.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뭔가 투자할 때 좀 서로 자문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아? 그런 게 있어?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얘기했어요. 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 우리가 회사를 그만둬도 될 정도의 부가 쌓일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럼 뭘 준비하면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절약해야 되고 막 얘기해. 그랬더니 너나 해. 너나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그러더니 아니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왜냐면 나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될 것 같은 걸 얘기하지 말고 된 걸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런 사람 나도 해보게. 근데 너는 네 말만 믿고 내가 어떻게 따라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외롭고 무서우니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만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만 부자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야, 너만 부자 되냐? 야, 친구인데 우리도 좀 알려줘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10년 전에 내가 무슨 포장마차에서 내가 막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네가 싫다고 그랬잖아. 난 너처럼 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내가 그랬냐? 이렇게. 거의 뭐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갖고 시간 돌려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내가 10년 동안 진짜 저 자세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친구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뭐 그 친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술도 지금 먹고 있는데 좋아.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난 너같이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냥 살짝만 가르쳐줘. 살짝만 찝어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 없이 결과에만 가 있고 싶고 그렇죠. 약간 이거는 거의 블랙홀 웜홀을 통과하고자 하는 막 이런 욕구인 그렇죠. 거죠. 근데 저는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스스로 깨척한 게 아니니까 그 믿음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저도 될 거라는 확신은 정확히 100% 있던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주식 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식 쪽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도 종목 물어보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재무제표 네 가지 다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손익계산서라도 정도 보는 거라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보고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렇지. 근데 그걸 10몇 년째 안 해요. 그렇지. 그리고 계속 동전주만 사. 거절하는 거. 계속 거래정지 걸리고 막. 그걸 해오라 그랬냐 나한테 그냥 알려주지. 이거잖아. 맞아요. 야 그래서 뭐 사야 돼. 이거 무한루프. 됐고 하나 찍어 그냥. 뭐도 말을 어렵게 하냐? 너 30분째 말 돌리고 있는 거잖아. 그냥 하나 찍어줘. 이런 거잖아. 그 얘기를 10년 전에 본인이 한 것도 또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와, 무섭다. 근데 진짜 노동소득을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이 자본소득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용주주님, 강용수 대표님 쓰신 거 보면은 여기 49페이지에 그 자산 평가서 있는데 물론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자산 평가서 쓰는 맛도 나겠지만 와 아니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육 과정에 자산평가서를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싫어하세요. 표정이 안 좋아. 귀찮지. 힘들지. 쓸 게 없대. 부끄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이걸 쓰라는 이유는 결국은 내 돈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뭔가의 자산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얼마냐. 그래서 나 현재 얼마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가 요번 달에는 예를 들어 3억이었는데 다음 달에 갔더니 내가 지출을 더해서 2억 9,900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 달 갔더니 2억 9,800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계속 내려가죠. 네. 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패턴으로 계속 산다면 점점 그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상향해 조금이라도 네. 우상향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1년을 써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게 잘못됐다. 계속 올라야 돼요. 음. 서서하게라도 워렌 버핏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 사람이 확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계속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락 오르락 반복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주식처럼 계속 매달의 자산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출을 통제해야 돼요. 월급은 매달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네. 1년 12달을. 근데 지출은 매번 이벤트가 달라져요. 설날, 추석, 휴가, 뭐 연말,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지출이 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모아놔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우상향한다고. 우리의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네. 5월이나 12월에 좀 그렇죠. 지출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그것도 연중 감안을 하고 그렇죠. 플랜을 그렇죠. 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럼 5월 달에 많아져서 항상 그때는 마이너스 카드 값이 2배로 나갈 건데 그걸 올해만 5월 달을 겪어봤냐고 우리가. 40년, 50년을 5월 달을 겪었는데 왜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지출하기 위해서 4월 달에 모아야지, 들 써야지. 3월 달에 들 써놓고 2월 달에 들 써놔야 5월 달에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5월 달에 항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산평가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기획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가계부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가계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요즘 누가 가계부 씁니까? 쓰십니까? 안 쓰시죠? 가계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전 써요. 전 지금은 끊었어요. 사실 가계부 끊었는데, 제가 가계부 끊은 지 한 5년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지출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안 한 거고, 기존에 썼는데 제가 쓰는 가계부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가계부랑 달라요.